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보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이 30곳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늘었습니다. 전업주부가 11개월째 감소하며 700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합격자 발표를 시작한 가운데 이공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에 하루 만에 2,000선 내주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조민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강한 매도 물량을 견디지 못하고 1990선을 내줬습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06포인트, 0.60% 내린 1989.4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9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장 초반부터 2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오후 들어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진 데 따라 낙폭이 확대되며 지난 이틀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기관은 1535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이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숨 쉬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외국인도 166억 원 순매수에 그치며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139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각각 117억 원, 53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은행의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과 통신업은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주문이 몰린 탓입니다. 삼성전자가 1.16% 하락한 것을 비롯해 대우인터내셔널과 NC소프트,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두산중공업과 대우건설, OCI,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등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2억 1,002만 주, 거래대금은 3조 1,8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강세 효과로 반도체 장비주들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투자 전망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반도체 업종 호황에 반도체 장비주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장에서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등 반도체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도 수주가 이어지며 업종의 호황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18일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유진테크는 전날보다 4.11% 상승한 22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의 25나노미터 D램 미세화와 16나노미터 2D 낸드 미세화 투자 전망에 따른 강한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유진테크의 주가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엔지니어링이 1.03%, 네페스가 3.56%, 하나마이크론이 2.59% 오르며 장을 마감하며 반도체 장비주의 상승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량이 늘면서 글로벌 업체들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니테스트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2건에 걸쳐 SK하이닉스와 지난해 매출액의 30.3%에 달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 계약을 했습니다. 테스는 SK하이닉스와 올 들어 9건에 걸쳐 지난해 매출액이 48.56%에 달하는 34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올 들어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진테크도 SK하이닉스와 8건에 걸쳐 총 383억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익 IPS도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119억 원,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와 64억 원, SK하이닉스와 64억 원의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테크윙은 최근 마이크론과 지난해 매출액의 7.21%에 달한 66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유니셈도 미국 업체와 3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PC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고해상도 스마트폰 출시로 D램 수요가 늘고 있고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25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어 이들 장비주들의 수혜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 라인 증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장비주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장비주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는 큰 상관이 없고 전방 대형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위해 장비를 사야 매출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는 최근 일부 반도체 장비주가 주가 조정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 투자를 미뤘다는 소문이 돌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전방업체가 생산 라인 투자를 줄이면 바로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보 유출은 단 한 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게 되며 구속성 예금과 금융투자 및 보험 불안전 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대폭 높아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달 말에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신용정보 등의 부당 이용 또는 유출 등으로 인해 금융 신뢰가 훼손된 경우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는 제2의 대규모 카드 정보 유출 사태가 재현되면 금융사 문을 닫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의 금융사고를 고려해 제재 양형을 강화한 시행세칙을 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이 30곳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호섭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평가 결과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A등급 2곳과 B등급 39곳, C등급 39곳, D등급 19곳, E등급 1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은 87개로 집계됐습니다. 전업주부가 11개월째 감소하며 700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시장에 나오는 여성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는 지난달 708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줄었습니다. 이로써 전업주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로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지난 2004년 2월까지 14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이후 최장 감소 행진 기록입니다. 이준엽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전업주부 감소 추세에 대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 영향이 크지만 고령층과 여성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올 상반기 대조심사원 채용 합격자 발표를 시작한 가운데 이공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이공계 비중이 85%를 웃돌았고 전자부문 계열사인 삼성전기와 삼성 SDI, 삼성 SDS도 이공계 비중이 80에서 90%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인문계 전공자들이 주로 입사하던 삼성물산에서도 이공계 비중이 80%를 넘어섰으며 삼성중공업은 이공계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인문 계열이 비교적 많이 입사하는 계열사는 제일모직에서 패션사 부문을 인수한 삼성 에버랜드와 호텔신라, 제일기획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이 은퇴 후 1년 안에 자영업자가 되는 비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남성이 은퇴 후 1년 안에 자영업자가 될 확률은 11%로 미취업 상태인 26세 이상 남성이 1년 안에 자영업자가 될 확률인 4%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은 일이 고단한 대신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은 수입을 올렸지만 베이비부머 자영업자의 경우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 연수입은 3,515만 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평균 3,488만 원보다 27만 원 높았지만 베이브머 자영업자 연평균 수입은 4,004만 원으로 정규직의 4,127만 원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 권경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가장 먼저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와 청부채 상환 비율 DTI 완화가 거론됩니다. 현재 LTV 한도는 수도권 50%, 지방은 60%이고 DTI는 서울이 50%, 인천과 경기도가 60%입니다. 이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완화도 거론됩니다.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주택부터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6억 원 초과주택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을 주택수와 관계없이 9억 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활동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지적됐던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폐지하는 동시에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전 폐지와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주택 청약제도 손질 등이 주요 규제책으로 꼽힙니다. 네, LTV, DTI는 어느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지 또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LTV의 경우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수도권 한도가 지방보다 더 낮은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을 맞추는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젊은 층에 대한 세분화 작업을 통해 규제 적용을 세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DTI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자영업자나 미래소득이 보장된 젊은 층에 한해 비율을 완화해주는 미세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비율을 완화하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심리를 녹이는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당장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LTV, DTI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꾸준히 거론되었지만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엔 기류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LTV, DTI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 일부와 부동산 시장에서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건전성을 이유로 가능성을 차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세 부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입을 열자 상황이 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최수영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주한산업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DTI와 LTV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불가 입장에서 사실상 규제 완화로 변한 것입니다.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함께 경제사령탑을 이끌어갈 안종범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도 대출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해가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등 그동안 다른 규제책들은 국회 문턱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 6월 임시국회가 다른 굵직한 사안들로 차 있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신경 쓸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내각 인사청문회와 세월호 국정조사 등 다른 사안들로 인해 6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6월이 절반이 넘어가도록 아직 국회 원구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법안 처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권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자동차 부품업계 순위에서 2단계 뛰어오른 6위에 올랐습니다. 18일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신차용 부품 매출을 기준으로 100대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의 순위를 집계한 결과
24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현대모비스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탑10 부품업체들의 성장률이 평균 6.2%인데 반해 현대모비스는 16%로 나타나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00대 순위 안에는 현대모비스 외에 현대위아, 만도,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등 국내 부품업체들도 전년보다 높은 순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부품업체들의 순위 상승은 미국 EU와의 FTA 체결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과 꾸준한 기술력 향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인포콤 2014에서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규 브랜드인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니지는 공공장소에서 문자와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털 영상 장치로 삼성전자는 전시 공간을 매장, 기업, 공공기관, 교육 부문으로 나눠 각각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새 브랜드의 첫 제품으로는 기존 풀 HD보다 해상도가 4배나 높은 UHD 사이니지인 QMD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초당 60프레임까지 재생되는 QMD 시리즈는 화면 안에 화면이 들어가는 PIP 기능을 통해 동시에 4개의 콘텐츠까지 재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올 하반기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LG전자의 가전제품들이 친환경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LG전자는 한국 녹색 구매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올해의 녹색 상품에 5개 가전제품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올해 녹색 상품에 선정된 기업 가운데 제품 수로는 최다 수상 기록입니다. LG전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연속 올해의 녹색 상품에 주요 제품이 선정된 바 있지만 5개 제품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선정된 제품 가운데 가스레인지 히든쿡은 직화열이 아닌 세라믹 균일 버너로 상판을 가열하는 방식을 적용해 기존 가스레인지 대비 일산화탄소 발생량을 90% 이상 줄여 올해의 녹색 상품에 채택됐습니다. 이 밖에 선정된 제품은 트롬 드럼 세탁기, 휘센 소년제 G스타 에어컨, 디오스 냉장고, 침구킹 침구 청소기 등입니다. 국내 돼지 사육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돼지고기 가격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가에서 자율 조정을 통해 돼지 가격 인하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18일 돼지고기 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가공업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급등 시 가격 인하와 급락 시 수익 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6,000원 이상으로 오르면 2% 인하하고 5,500원 이상 6,000원 미만일 때는 1% 내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선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도 사육농가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면서 농가와 가공업체, 소비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격 자율 조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31도, 대구도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높게 오른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도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으로 예상되고 5에서 30mm의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중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류온이 발달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은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남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8도, 청주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륙 일부 지방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광주와 대구 등 30도로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린 하늘에 낮 기온 강릉 울진 22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진도 해역, 바람과 파고는 세지 않겠지만 중족이라 유속이 빠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